고독사 같은 경우는 시신이 오래돼서 냄새가 이제 퍼지면 물건들한테 다 흡착이 되기 때문에 대신에 N95 같이 필터링이 좋은 거나 아니면은 방독면을 끼고 하세요? 방독면 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간혹. 고독사라고 얘기하면은 혼자 돌아가시는 거를 고독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는 지금 보건복지부의 통계로 봤을 때 1년에 3,500건 이상이 돼요. 저도 고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고등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청소 내용이 부모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오피스텔에서 하신 거예요. 두 분 다요? 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건강도 건강이지만 가계 지출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병원비에, 약값에, 식비에, 교육비에, 거기다가 통신비까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아주 똑똑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릴까요? 인터넷만 새로 가입해도 최대 48만원, 휴대폰은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은 최대 30만원까지, 더불어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전화기는 안 바꾸고 통신사만 바꿔도 최대 30만원 혜택을 준다니까요. 그리고 추천 이벤트도 있어요. 내가 가입하고 지인을 소개하면 신세계 상품권 4만원이 중복 지급됩니다. 1명, 2명, 3명 지인 추천도 쌓이게 되면 나에게 고스란히 혜택이 돌아오겠죠? 꿀팁이라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1670-2521로 거셔서 상담하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도 챙기시고 통신비도 꼭 챙겨가세요. 역시 비교원. 추가로 김현욱의 지식일보 왔다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이 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네. 구독자분들께 본인 소개 및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벽 우렁각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 4년차 팀장 박재임이입니다. 결벽 우렁각시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결벽 우렁각시는 그 대표님께서 누군가 와갖고 반짝 청소를 해주고 간다는 식으로 너무 깔끔해서 그런 의미로 상호를 지으신 거고요. 그 아래에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 전래동에 우렁각시라고 있는데 네네. 우렁각시처럼 아무도 없을 때 나타나서 깔끔하게 청소를 해준다. 너무 깔끔하게 청소를 해서 결벽. 하시는 일이 이제 특수청소부인 거죠?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특수청소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통 이제 이사, 입주, 뭐 요런 청소, 기본적인 청소를 빼고 그 나머지 이제 본인이 못할 것 같은 청소는 다 특수청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고독사, 그 다음에 이제 화재, 그리고 뭐 부모님 유품 정리나 아니면은 빌딩 청소의 외벽이라든가 뭐 이제 그렇게 특수하게 본인들이 할 수 없는 청소, 뭐 작게는 혈흔, 설 때 이렇게 난투극이 벌어지거나 하면 혈흔이나 애완동물의 사체도 치우고 본인이 할 수 없는 청소는 모든 걸 다 특수청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 같은 경우도 너무 오래 방치를 했다던가 했을 때는 다 의뢰를 하세요. 언뜻 얘기를 듣고 생각나는 게 예를 들어서 살인 현장이 있었다.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를 치운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저희가 치우는 거예요. 그분들은 현장 조사만 하시고 지난 구정에도 있었거든요. 그 현장 같은 경우도 경찰분들이 오셔갖고 사건 네네. 조사하시고 검사 지휘서가 떨어지면은 네. 그때는 청소할 수 있어요. 깔끔하게 다 네. 원상태로 복구를 해주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이 냄새나 아니면 피 흔적 같은 거에 이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셔갖고 다시 생활을 하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치우는 걸로 연락이 오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 자, 일단 작업할 때 네. 좀 어떤 모습을 할지가 궁금해요. 현장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요. 편안한 검정색 바지를 많이 입죠. 약품도 네네네. 있고 네. 이제 먼지도 있으니까 위에다가는 이제 방진복 입고 이제 마스크 하고 그리고 이제 모자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머리에 뭐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다음에 이제 발 보호하는 안전화 같은 거를 신고 하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특수 분야니까 약간 복장 형태가 특수하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움직이기가 좀 편해야 돼요. 워낙 움직임이 많고 쉽게 얘기해서 막 모든 걸 다 폐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안에서 고독사 같은 경우는 시신이 오래돼서 냄새가 이제 퍼지면 물건들한테 다 흡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부셔서나 내려가기나 아니면은 다 이렇게 이삿짐 이동하듯이 한꺼번에 다 빼야 되는 경우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움직이기 쉬운 게 가장 중요해요. 고독사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네. 냄새 같은 게 배면 역겹거나 생각이 날 것 같거든요. 근데 청소하는 분들 그걸 어떻게 버티죠? 역겹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못 하시고 이제 중간에 나가 떨어지시는 거고요. 처음에 일을 배우러 오셨다가 너무 심한 현장을 들어가셔서 그 다음부터 절대 저는 고독사는 못해요 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네네네. 저는 아무리 심해도 참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명감, 나중에는 좀 익숙해짐. 그러면은 뭐 별도로 냄새가 나니까 어떤 분들은 뭐 코에다가 뭐 장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숨쉬기가 힘들어서 일하기가 힘들고요. 대신에 N95 같이 필터링이 좋은 거나 아니면은 방독면을 끼고 하세요? 방독면 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간혹. 글쎄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거부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작업이
종료가 되고 나면 왜 공사장에서 일을 해도 먼지가 묻잖아요. 이런 경우는 꼼꼼하게 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개인 청결을 유지하십니까? 보통은 이제 방진복을 벗고 신발을 갈아 신고 그리고 운전을 해요. 안 그러면은 차에서 계속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제가 이 고독사가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라고 느꼈던 점은 집에 와서 정말 깨끗하게 저는 이제 샤워를 하고 귀를 이렇게 팠는데 면봉에서 냄새가 나요. 냄새 나니까 좀 무섭네요. 너무 심한 현장은 거기서 샤워를 해요. 그쪽 지역에 있는 사우나라든가. 근데 보통은 방진복 벗고 신발 갈아 신고 집에 가서 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사람들이 옷에 냄새 배는 것보다 사실은 신발이 더 중요해요. 왜냐면 신발은 거기를 밟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밖에 나오면은 발바닥을 한번 닦아서 차에다 이렇게 봉지에 담아놓고 신발을 갈아 신거든요. 몸에 배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그렇게 몸에 배지는 않고요. 옷은 바로바로 빨거나 아니면 너무 심하게 냄새가 뱄으면 버리죠. 그래서 이제 옷을 좋은 거는 못 입고 면티에 추리닝 바지를 많이 입죠. 그러네요. 이 말씀 중에 보니까 고독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고독사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고독사를 어떻게 정의하세요? 고독사라고 얘기하면은 혼자 돌아가시는 거를 고독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는 가족들하고 같이 사셔도 가족분들이 여행을 간 사이에 어르신이 혼자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 출장을 가셨는데 며칠 있다 돌아와 보니 발견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보통 다 고독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고독사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들어오는 의뢰수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예요? 저희 회사에는 하루에 보통 한 2-3건에서 그 이상이 연락이 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만 100건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네, 왜냐면 지금 보건복지부의 통계로 봤을 때 1년에 3,500건 이상이 돼요. 그러면 한 달에 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거니까. 그러네요. 3,500건이면 그냥 나누기를 해봐도 하루에 10명이네요. 1년 365일이니까 거의. 자, 그러면은 베테랑 청소부임에도 의뢰가 들어오면 고민이 되거나 주저되는 현장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는 이제 현장을 보지 못하고 의뢰를 받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떨까 하고 심하지 않을까 하는 현장들은 이제 보통 투신하신 장소는 국가수나 경찰분들이 이제 시신은 모셔가는데 떨어지면서 장기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장기는 또 못 갖고 가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습을 하고 더 나머지 청소를 하고 투신이라면은 이제 보통 건물 위에서 떨어지시는 그렇죠. 거니까 공용 장소가 많거든요. 그분들도 이제 트라우마 없이 빨리 치워야 되니까 저희가 밤 늦게도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진짜 너무 궁금한 게 장기라든지 이런 일부분 시체가 있다고 하면 이건 그냥 수습을 특수청소부들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수습해서 치우고 있죠. 이게 법으로는 어떻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장기를 어떻게 치워라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잘 수습을 해서 불법이니까 태울 수는 없고 폐기물장이나 아니면 그냥 종량제 봉투로 처리를 하기는 해요. 진짜 딱히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나오면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내장이 그러니까. 나와서 일단 관리실 분들이 나와갖고 막아야 되잖아요. 왜 아파트값 떨어지니까 이제 주민들이 막 뭐라고 하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빨리 연락이 와요. 지금 당장 와서 청소해달라고. 안 그러면은 이걸 하루 이틀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럼 기억에 남는 의뢰자나 현장이 혹시 있었을까요? 저도 고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고등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청소 내용이 부모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오피스텔에서 하신 거예요. 두 분 다요? 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현장이 그렇게 많이 심하지는 않았어요. 안 왔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진짜 무너지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을까. 얼마나 어린데 이게 수습이 감당이 될까. 그런 생각은 했죠. 집에 갔는데 가족 사진도 걸려있고 했는데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웠어요. 아들은 아마 할머니 댁에 있었던 것 같아요. 결제는 또 할머님이 하셨고 할머님이 또 인터넷 뭐 이런 거 잘 못하시니까 아들이 이제 아마 찾아서 연락이 온 것 같고 가봤더니 어머님은 이제 복층 침대에서 돌아가시고 혈흔이랑 이런 걸 보면 아버님은 이제 1층에서 돌아가시고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그렇게 전화가 왔을 때 사이에는 냄새가 너무 심하고 하니까 장례 도중에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럼 시신 없이? 아니, 시신은 빠졌는데 장례는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신만 빼고 장례 치르는 중에 전화가 오는군요. 네, 왜냐면 냄새가 너무 심해서 민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사이에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너무 상중이라 바쁘시면은 저희가 사진으로만 고내 전송을 해드리죠. 후 처리는. 우리가 이제 그 집 청소하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바퀴벌레라든지 벌레류 때문에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바퀴벌레가 나오는 집의 특징 같은 게 있습니까? 일단은 더러워요, 주변이. 그 집을 들어가는 현관문 자체 바닥 이게 좀 더러워요.
그리고 제가 못하는 집 딱 하나가 바퀴벌레가 너무 많은 집은 제가 청소를 하러 들어가서 한번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바퀴벌레가 있는데 좀 청소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이게 어느 정도 그냥 있으면 괜찮은데 바퀴벌레가 너무 많으면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청소를 하기 시작해서 뭐 짐을 꺼내고 이러면 바퀴벌레가 뒤에서 막 도망을 가요 계속. 얘네가 도망을 가다가 벽으로 이게 다 올라가요. 갈 데가 없으니까 타고 올라가다가 위에서 비처럼 떨어져요. 그 집을 한번 제가 청소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좀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완전 트라우마가 되셨군요. 네, 그리고 한국 바퀴들은 작고 빠르잖아요. 사람 귀에도 코도 막 들어가요. 바쁘면 얘네들이. 네. 저는 좀 무서워요. 어디였어요? 무슨 원룸이었어요. 네. 원룸이었는데 일요일 날 그분이 청소를 의뢰하시고 이제 본인은 이제 볼일 보러 나가셨는데 근데 그 상황이 뭐 여기는 어떤 특수? 그냥 쓰레기가 많다고 본인이 먹고 주무시는데 쓰레기가 좀 많다고 치워달라고. 사는 집인 거예요? 네, 사는 집이에요. 근데 의외로 사시는 집에서 바퀴벌레가 많아요, 쓰레기가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일반적인 청소, 이제 거주 청소라고 하죠. 사시는 집, 뭐 아주머니들이 이제 한두 번 가서 갖고 뭐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집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오시는 건데 쓰레기도 좀 있고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 집에서 바퀴벌레가 자꾸 나오니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했는데 하다가 중간에 제가 도저히 벌레가 위에서 떨어져갖고 못하겠어갖고 저는 이제 중간에 포기하고 나오고 그 후로 바퀴벌레가 너무 많은 집들은 제가 못 들어가요. 너무 많다는 게 어느 정도였길래 이렇게 서랍을 열면은 바퀴벌레가 확 도망가고 수십 마리가? 네. 그 다음에 매트를 걷었는데 매트 밑에 또 막 수십 마리가? 네, 시커멓게 막 도망가고 이제 이런 집들은 청소를 시작하면 이제 바퀴벌레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벽을 타고 올라가거든요. 어떻게 바퀴벌레 그러면 박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쫓아내는 거예요? 박멸도 하기는 하는데 얘네가 하수구를 따라서 이제 밑으로도 가고 위로도 가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청소하고 나서는 안 보이죠. 근데 다시 올 수도 확률은 있죠. 그 집은 단골이네요. 단골 맛집이겠죠. 이유가 뭘까요? 박멸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바퀴벌레는. 일단 기본 청소를 좀 잘 안 하셔서 계속 오는 집이 아닐까 싶은데. 보통 사람은 이사 갈 때 아무런 사고 없는 집을 원하잖아요. 누구나 다. 차도 왜 사고 난 차는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사 갈 때 걸러야 하는 집은 특수청소부 입장에서는 어떤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특수 청소를 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집을 보러 들어갔는데 디퓨저나 이제 향초, 방향제가 너무 생각 외로 많이 켜져 있다든가 그러면 어떤 냄새를 좀 덮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가 좀 조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짐들이 있는 상태에서 보통 집을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곰팡이가 있어도 사실 좀 발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창문은 어떻게 가릴 수가 없으니까 창틀을 봤을 때 곰팡이가 있으면 이 집에 전체적으로 곰팡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는 있죠. 창틀은 공기가 통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곰팡이가 있으니까 더 습한 곳은 더 많을 것이다. 숨겨져 있는 환기를 곳은. 많이 안 시키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고독사를 했던 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보통 이제 고독사를 하시고 제대로 된 청소 업체에다 맡기시면 냄새가 다 빠지기는 해요. 거기에 인테리어를 하시는데 간혹 가다가 그 당시에는 냄새가 빠진 것 같아서 어떻게 급하게 인테리어를 하셨는데 이게 한국은 또 사계절이 있고 습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중에 또 올라오거든요. 집에를 들어갔는데 새로 인테리어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이상하게 집에서 퀴퀴한 냄새가 난다든가 아니면 방으로 들어갔는데 뭐 방 한 구석에서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하시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겨울보단 여름에 좀 찬스가 더 많기는 한데 여름에 집을 보러 가셨는데 인테리어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집안에 파리들이 죽어 있다. 그러면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인테리어를 하다가 냄새가 나면은 뒤늦은 거잖아요. 계획을 다 했잖아요. 보통은 정말 심한 고독사 현장은 집을 비워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하셔야지 집을 보여주실 거라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아버님이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하루 만에 병원으로 옮겼어요. 이런 집들은 그렇게 심한 냄새가 나지 않을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3일 이상, 5일 이상, 뭐 일주일 이상 이렇게 돼서 부패액이 많이 흐르면 이게 바닥으로 이렇게 스며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까지 다 청소를 잘 못하시면 보일러를 떼거나 비가 오거나 여름에 습하고 이러면 냄새가 다시 올라와요. 특수 청소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특수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냄새를 완벽하게 좀 제거할 수 있는? 근데 이거는 노하우라 나가면 안 되는데 예, 있죠. 다 각자의 회사마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처음 개업을 하셔갖고 하시는 네네. 분들이 단가를 좀 싸게 해서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데 냄새를 잘 못 빼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들어보니까 냄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 다시 연락이
오는 경우도 많아요. 정말 심하게 스며들면 보일러를 다시 놓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그거를 이제 깨다 보면은 신축 같은 경우는 면갈이라고 그러죠. 살짝 위에만 갈아내고도 어느 정도 가능할 때가 있는데 이게 구축인 경우에는 그것만 했을 때 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구들장이. 그러면 그것까지 깨고 어쩔 때는 진짜 철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화장실에서 번개탄 피고 돌아가신 분들이 좀 있어요. 가끔. 거기는 왜 이렇게 청소하기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물 청소하면 되지 않아요? 네. 물 청소가 안 되는 게 그 타일을 할 때 그 사이사이에 시멘트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피가 이렇게 오래 거기 있으면서 그게 젖어서 밑에까지 다 스며들어요. 저희가 화장실 철거, 완전 철거, 공구리까지 다 깨는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 얼마나 지났느냐, 그 다음에 냄새가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거의 전체 철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청소 방식이 엄청나게 달라지네요. 그럼요. 그럼 철거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하기 쉽지 않은 어떤 직업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모든 특수청소부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명감이 없으면은 못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외국에서 하던 일이 초음파 일이고 이제 병원에서 좀 일을 해갖고 돌아가시고 아프시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이 없었어요. 완전 다른 일을 네네. 하셨네요. 네. 여기 와서도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봤을 때 되게 안타까웠어요. 매번 그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이게 집에서 같이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은 이제 원룸이나 뭐 작은 아파트나 아니면은 큰 아파트라도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시간이 오래돼서 그렇게 청소를 해야 되는 경우는. 그러면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마지막에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유가족하고도 이제 얘기를 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하소연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참 좋은 데로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지금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극과 극인 직업을 갖게 되셔가지고 물론 연관성은 있지만 또 왜 일로 오셨는지도 너무 궁금하네요. 미국에는 2001년 정도에 갔고요. 초음파 일은 한 지는 한 14년 정도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특수청소부 아니면은 무슨 마지막 이사 막 이런 걸로 미디어에서 확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은 있었는데 저도 그때는 똑같았어요. 이런 일을 어떻게 하지? 못할 것 같다.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배우고는 싶은데 이게 이제 너무 먼 곳으로 이사를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떤 엄두가 안 나죠 또? 네, 처음에는 좀 엄두가 안 났죠. 안 났는데 이게 이제 몸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도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배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일을 좀 저질렀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본인의 직업의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또 그 가치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치는 모든 분들이 일을 하실 때 본인의 일에 진짜 재밌고 행복하고 그렇게 만족하면서 일하시면 좋겠지만 이 일에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셔갖고 연락하시는 분들보다는 정말 이 일 아니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연락을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도 있을 것 같고 또 배우는 데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이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네요. 자부심도 있지만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그분들이 반 이상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연락을 하세요. 근데 그런 생각으로는 못 버티세요. 이 일 아니면 저는 정말 굶어 죽습니다 라는 마인드라도 되게 간절하셔야지 일을 배울 때 조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남들한테 해 안 되는 마음으로 하시는데 요새 왜 미디어 보면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이게 일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나는 이거 아니면 딴 데 갈 데 있어. 이런 분들이 또 그렇게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일 아니면 나는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좀 배우셔야지 나중에도 고인들 뒷수습 할 때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